요즘 다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요즘 임대사업자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문정부 적폐로 몰린 임대사업자, 윤정부가 살린다.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죄인으로 몰리고 있다. 문정부는 편가르게 하고 임대사업자를 죄인으로 몰아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윤정부가 정상화시키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본인들이 까던 것을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로 언론이 적폐로 몰던 문정부가 윤정부 와서는 다 살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정부가 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서민들 죽는다.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양극화 심해지고 집값 못 잡는 문정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윤정부가 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재건축 기대감, 솔솔, 똘똘한 한 채, 훈풍, 재개발 지역, 봄바람 이런 식으로 누가 적폐를 어떻게 몰고 있고, 임대사업자 적폐도 엄밀하게 말하면 문정부가 본 게 아니라 언론이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면서 그러면서도 임대사업자로 돈 버는 법을 알려줬죠.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사실 임대사업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했죠. 근데 임대사업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는 것은 전월세 시장에 안정을 꾀할 수가 있는 거고, 단점이라면 다주택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혜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임대사업자 정책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이 이야기를 했죠. 가장 큰 혜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와 보유세 합산 배제, 이거 두 개였죠.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내에는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팔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보유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월세 안정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라는 것 자체를 놓고 임대사업자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시세 차익 보기 위해서죠. 그러려면은 보유해서 독점을 하고 있던 만큼의 세금을 내라, 이게 뜻하는 게 보유세인데 임대사업자에겐 그 부분이 너무 관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정책 쭉 보면은 이번 정부 초창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줬죠. 박근혜 정부 때보다 조금 더 완화를 해줬다. 근데 요것을 가지고 상생하는 유튜버라든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본인은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아파트 수십 채 늘렸어요. 그리고 방송까지 나가서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지금 또 한 채 살려고 한다, 이러면서 계속 분위기 만들었죠. 언론에서 분위기 그렇게 만들었어요. 적폐를 누가 몰고 갔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워낙 안 좋고 엄밀하게 말하면 혜택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한 게 9.13 대책이었죠. 9.13 대책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보유세 합산 배제를 임대사업자 혜택에서 빼겠다. 9월 13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말고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혜택을 빼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 때렸죠. 혜택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 안 내놓고 계속 잠그고 있을 거다.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꽤 소량이죠. 전체 다주택자 매물에 비해서. 그런데 임대사업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더 혜택을 많이 주니까 임대 등록을 많이 해서 다주택자들이 그쪽으로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폐지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았다. 지금 딱 이 기사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부활해주는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구원투수로. 가장 먼저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임대사업자만큼의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온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 내용을 보면 뭐예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이 중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정책. 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당연히 전월세는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5% 룰은 원래 임대사업자한테 적용되던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사업자한테 더 세게 들어가죠. 계약갱신 청구권 1회 한해서 하는 경우인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갱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킬 필요 없이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화하게 되면은 임대사업자 제도는 부활시킬 필요가 없죠. 혜택을 더 줄 필요도 없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을 했대요. 근데 지금 상황 어떻죠? 전세가 폭등 자꾸 임대차 3법이랑 연결 짓는데, 임대차 3법은요 전세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한 거예요. 왜? 임대사업자 부활시키면 또 집값 올리려고 한다는 정부 소리 들을 테니까. 그럼 전세가 폭등은 왜 했냐? 저금리 때문이죠.
기준금리가 0.5% 됐던 5월부터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 늘려주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데 반대가 워낙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7월 29일날 안건 내고 31일날 통과시켰죠. 이거 가지고 날치기 통과라고 말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 가서 보면은 5월부터 전세가격 올랐다 저금리 때문에 이 이야기하면은 아니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거 아니까 미리미리 올려놨다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날치기 통과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까놓고. 그러면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했다면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 많아질 테죠. 지금 안 그래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년 임대사업자면 아예 8년치로 올려서 내놓지 않겠어요? 돼요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올리고 싶어서 올려놓더라도 세입자들이 여력이 안 되면 따라서 올려지지가 않는다. 전세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수요가 없어지는데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그때는 왜 수요가 늘어났어요? 저금리니까.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서 전세가가 올랐대요. 그만큼 수요도 같이 줄었잖아요. 전월세 재계약하는 사람이 재계약을 안 했다면 전세시장에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했으니까 폐지는 하되 임대차 3법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부활시켜주겠다. 그 뜻은 뭐예요? 임대차 3법 좋은 건 아는데 그게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 적편 누가 몰았어요? 임대사업자 9.13 대책 시행되기 전에 언론에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집값 끌어올린 총알된 셈이 뭐예요? 임대요.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가 현재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로를 틀어막는 것이고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는 거꾸로 수로를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너네가 그렇게 깠어요. 누가 적폐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왜? 매물을 쥐고 있으니까 전세, 임대료까지 상승시킬 것이 분명하다. 왜 지금 이번에 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문재인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윤로문불이에요? 그래서 폐지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매물이 적어요? 임대사업자 매물 많아요. 27만 채 자동말소 한다고 그러죠. 20년에 40만 채, 21년에 58만 채, 22년에 72만 채까지. 이거 누적이에요? 누적돼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못 버티면 매물이 나오는 거죠. 맨날 서울 매물 부족 하는데 엄청 많이 나오죠. 경기 쏟아져 나오죠. 매물이 나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임대사업자 부활시켜가지고 사실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 다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전세를 올려서 갭을 줄여서 더 버틸 수 있었을 뿐이지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는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죠. 보유세가 뭐 GDP 대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값 대비 보유세는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런 매물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지금 부활시키는 거다. 무슨 얘기해가면서요? 7, 8월부터는 다시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 이딴 이야기하면서. 근데 임대차 3법 처음 시행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재계약으로 인해서 매물이 주니까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7, 8월 돼서 엄밀하게 말하면 9월부터죠. 7월 31일부터 했을 때 한 날 전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8월 31일부터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런데 그들 말대로 7, 8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갱신 만료 매물들이 나와서 공급 증가로 인해서 전세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더니 폐지한다니까 또 서민만 때려잡는다. 뭐만 하면 적폐죠. 사실은 가장 좋은 경우는 9.13 대책 이후 정도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정도 혜택을 주고 그 정도로 해라. 임대차 3법 유지하면은 그래도 임대사업자 할 사람들은 있다. 근데 9.13 이전 매물이 안 나오니까 폐지를 하는 거예요. 9.13 이전 매물들은 연장하면 그대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임대사업자를 왜 자꾸 시행하려고 다시 하느냐? 지금 1주택자 보유세는 너무 부담된다라고 명분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1주택자 보유세가 부담이 되냐? 아니에요.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미국처럼 공시가격 제도 없애버리고 1주택 가만히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 더 내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은 미국처럼 매입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겨라. 대신에 공시가격, 공정가액 비율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것들 다 빼버리고.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먼저 해놔야 되죠. 혜택을 많이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1주택자들 가만히 살고 있는데 보유세가 늘었다. 이것에 대해서 명분 만드는 건 좋다. 근데 다주택자들은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다. 근데 살 수 있어요?
자, 3억 빌리면 월이자가 150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이죠, 지금. 올해 말에는요, 월이자만 2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6%대로 오르면 이자만 15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7%, 8% 주담대금리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30 부담 가능한, 자, 이제 청년층한테 팔아야 되죠. 중장년층은 안 사요, 이제. 아, 집값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면 무슨 돈이 되겠냐, 버티기도 힘들고,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서 지금 아니면 내 집만은 못 한다는 철모르는 청년층한테 팔아야 되는데, 청년층이 원하는 부동산, 즉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부동산의 70% 이상이 3억 원 이하가 돼야 된다. 누가 받아줘요? 이게 되는 사람들이요? 연봉이 많은 청년층이겠어요? 대부분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청년층들이지.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중위소득자가 살 수 있는 집 2.7%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면 이건 집값이 굉장히 거품이고 고평가가 됐다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막 기사로 쓰고 있다. 정신 나간 짓거리들이지. 소득으로 살 수 없는 집값인데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기본은 집값이 오르려면 수요가 많아져야 되고, 지금까지는 대출을 너무 풀어주고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대출 쪼이고 있죠. DSR 완화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수위에선 지금 풀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죠. 풀어줬다가는 바로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 두고 있는데 뭐부터 건들려고 그래요? 7월에 3차 DSR부터. 그런데 그 외적으로 LTV인 풀어도 DSR을 못 풀죠. DSR 못 풀면은 금리 올라감에 따라서 DSR 한도는 계속 줄어든다. 대출 소득 안 되죠? 청년층은 돈이 없죠?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도록 제도를 부활시켜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버티도록 만들어라. 언젠간 이거 풀릴 거다. 고금리도 언젠간 지나갈 거고, 전세 놓는 사람들은 고금리 부담, 전세금 계속 임대사업자로 유지하게 해놓으면 문제 없을 테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결론 뭐예요? 임대사업자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예요? 세입자 주거 안정이죠. 그리고 단점은 뭐예요? 다주택자 버티기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왜 부활시켜야 되냐? 부활시킬 이유가 없죠? 첫 번째 이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근데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차 3법 때문에 망가졌다. 근데 임대차 3법 내용이 임대사업자 내용이랑 비슷해요. 근데 왜 세입자 주거 안정이 안 됐냐? 저금리 때문이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전세가가 안정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의미는 없다. 그렇다면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면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명분이 되지 않느냐? 그럴 거면 왜 폐지해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버티기 수요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왜? 금리 인상이랑 종부세 폭탄이 오고 있는데 요 시기가 지나서 언젠가 다시 저금리 되고 또 언젠간 다시 폭탄이 제거가 되는 시기가 오겠죠? 지금 완화하겠다는 거 보면 딱 그런 수순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뭘로 버티냐?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매물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버티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임대차 3법만 안정되면은 임대사업자 제도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는 부흥시키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려고 하냐? 이거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